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참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한테 달려있다고 봅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동굴 비유의 첫 시작은 동굴 안에 갇혀 목도 못 움직이게 고정되고 오직 벽만을 바라보는 수인이 죄인입니다. 있다라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이 수인들이 뒤에 천장에는 불이 타고 있고 이 불로 인해 그림자가 생깁니다. 수인들은 오로지 이 그림자밖에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이 그림자만 보게 되니 수인들은 이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자만이 이 세상의 진실로 믿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수인이 풀려나게 되고 그 후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만 있었던 수인이 동굴 밖에 나가 햇빛이란 빛에 바로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빛에 적응하고 태양이 빛을 비추는 실체를 보고 사계절이 생기고 실제 물체를 보고 진실을 알게 됩니다. 진실을 알고서 다시 동굴에 돌아와 사람들에게 진실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허상에 사로잡혀 있어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실을 얘기하는 처리를 헤아려고 합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현실에서 놓고 본다 하면, 자, 현실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신의 종으로서, 죄인으로서, 신의 종으로서, 자, 쇠사슬에 묶여서 신이 보여주는 그림자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모든 인간들은 신의 종으로서, 신의 죄인으로서 쇠사슬에 묶여서 신이 보여주는 그림자만 보고 신이 절대라고, 신이 진리라고, 신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그런 그림자, 그런 거짓을 보고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쇠사슬을 끊고 자, 동굴 밖으로 나간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최초 인간밖에 없겠죠. 왜죠? 최초 인간은 어떤 신의 연은이 없죠. 오직 최초 인간만이. 그래서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인간인 기강만이 이 쇠사슬을 끊고 이 동굴 밖으로 나가서 진실을 보게 됩니다. 기강이 신의 세계를 보고 신의 실체를 알고서 수양을 해서 무법통달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동굴 비유에 대해서 실제 이게 그리스 시대에 자, 플라톤이 이거를 자, 비유를 한 건데 꽤 오래됐습니다. 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스승 소크라테스를 투영한 이상 정치에 대한 자기 반성에서 시작합니다. 스승 소크라테스가 재판에 의해 억울하게 죽자 30살의 플라톤은 아테네를 떠나 방랑길에 오르고 시칠리아 섬 시라쿠사를 방문해서 디오니시우스 2세를 바른 길로 인도함으로써 가능한 한 최선의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정치인 디오니시우스 2세는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동굴의 비유는 플라톤 저서 중 가장 유명한 국가 리퍼블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글라우콘에게 철학자의 역할을 말해주기 위해 사용한 비유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며 지적인 탐구를 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철인으로 그려졌습니다. 동굴의 비유에서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을 대신하여 등장하는 철학자로서 동굴의 비유를 들어 허상에 빠져있는 소피스트를 비판합니다. 그의 철학은 고대 철학자들이 피타고라스,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후대 서양 철학자들의 사상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세상을 둘로 나누는 이원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주 만물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보았습니다. 이데아와 그림자로 보았는데 이런 생각들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시작되었는데 점차 그리스와 로마 지역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떨어지면 고난을 겪어야 하는 타르타로스와 이상향의 세계 엘리시온이 있었습니다. 이는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종교에도 반영되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지옥과 이상향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의 수양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모든 사물의 출발점이면서도 궁극적으로 되고자 하는 목표점이 이데아입니다. 원래 인간은 완벽한 근원인 이데아 세계에서 살고 있었는데 인간이 현실 세계로 오면서 레테의 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때 모든 기억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데아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어느 동굴에 죄수들이 쇠사슬에 몸이 묶인 채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 뒤편에는 동굴 입구가 있고 그곳으로부터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죄수들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수들은 그들 눈에 보이는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죄수 중 어느 누군가가 사슬에서 풀려나 동굴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면 그때까지 봤던 게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니라고 깨닫게 되겠지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용감한 철인이 쇠사슬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부시어 볼 수 없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 시야가 회복되자 비로소 자연에 있는 실물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는 벽에 비춰진 그림자가 옳은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태양빛에 빛나는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히 눈부신 태양이야말로 사계절과 자연의 변화를 만드는 원인 제공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 죄수는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동굴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어둠에 익숙해질 때까지 일정한 시간을 거친 후 밖으로 나가자고 죄수들을 설득하지만 그들은 현실에 안주할 뿐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밖에서 들어온 죄수에게 해를 입히기까지 합니다.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에서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동굴에 갇혀 사는 죄수들처럼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그림자일 뿐인데도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쇠사슬에 풀려난 죄수가 동굴 밖에 나와서 보는 것이 바로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이데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쇠사슬을 풀고 어둠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노력을 한 철인뿐입니다. 철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는 변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철인이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동굴로 들어갈 때에도 어둠에 익숙해지는 변화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쇠사슬에 묶인 동료들은 이데아 세계를 알려줘도 듣지 않습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그림자만 바라보며 살 뿐입니다.